안녕하세요. 부남부녀TV의 부남입니다. 오늘은 은퇴 후 집을 줄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이니까요. 구독 꼭 부탁드리고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는 인생의 두 번째, 즉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하나의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. 바로 나는 앞으로 어떤 집에 살고 싶은가 하는 질문입니다.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? 이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던 기억이 가득한 집, 벽마다 어떤 손때 묻은 추억이 가득 담긴 그 집 말입니다. 그런데 문득 어느 순간 지금 이 집이 조금은 크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으실까요?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. 집을 줄인다는 것,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? 지금 한국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.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약 20% 정도, 2030년이 오게 되면 25%를 넘어설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빠른 고령화 속도일 겁니다. 자, 근데 문제는 단순히 나이만 늙어간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. 우리는 여전히 20년, 30년 전 이 경제 성장을 이끌던 시대의 주거 형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볼 수 있고요. 즉 30평대 아파트, 단독주택, 이 가족 단위로 설계된 이 공간들이 현재 이제는 1인 고령 가구의 주거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1인 고령 가구 비율은 전체 노인 가구의 30%를 넘어섰습니다. 즉 10명 중에 3명은 혼자서 넓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넓은 집이 실제로는 이 경제적인 부담과 심리적 고립감을 가져오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아셔야 하고요.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넓은 평수를 유지하면 생기는 문제점. 오늘은 이 현실을 좀 정면으로 마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집을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? 그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. 이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통 월 관리비는 한 20만 원 중후반 정도가 나오고, 그 외에 전기, 어떤 난방비를 포함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한 달 이 관리비는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같이 어떤 정기적인 세금과 어떤 고정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은퇴 이후에 사실 여러분들은 정말 집을 지키시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셈입니다. 사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고정비는 절대 가벼운 부담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 관리, 즉 물리적인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. 당연한 얘기지만 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청소와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그에 대한 범위가 많은 만큼 고장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,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수리업체를 부르는 것 또한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거고, 여러분들이 혼자 수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피치 못할 그런 건강에 대한 것들, 즉 체력, 정신력들을 소모하게 될 겁니다. 자, 세 번째는 이 심리적인 문제입니다. 넓은 집, 더 이상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. 혼자서 살다 보면 어떤 고독과 외로움, 두려움이라는 감정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고, 이런 것들이 쌓이면 분명히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독거노인이 느끼는 이 우울증과 불안으로 인해서 이 자살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고, 또 여러 가지 어떤 고립된 상태에서의 어떤 유튜버, 이런 SNS
이런 걸 좀 즐기다 보니까 되려 더 그런 불안감들을 더 강조시키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다운사이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. 다운사이징,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사이즈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. 즉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집을 줄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다운사이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축소가 아닙니다. 즉 단순하게 집을 줄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. 이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 다운사이징을 선택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20% 높았다라고 합니다. 작은 집, 어떤 작은 커뮤니티, 이 적은 부담 속에서 누리는 그 자유가 바로 이 다운사이징의 핵심일 거고요. 다시 한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다운사이징, 작은 집은 관리가 쉽고 용이합니다. 그리고 당연히 관리비나 어떤 난방비 들어가는 부분이 적다 보니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의 감소를 이끌 수 있을 것이고요. 집 안에 공간이 다소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려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다운사이징을 결정할 때 여러분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?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. 이 걸어서 15분 이내에 어떤 병원이나 마트, 어떤 대중교통, 어떤 이런 서비스들, 또 공공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.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힘들고 그만큼 체력 소모가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이고 여러분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더 집중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서비스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하셔야 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다운사이징, 그 중에서도 이 주택 구조를 어떻게 줄여야 하냐입니다. 사실 대부분의 이 고령자분들은 30평대, 좀 더 나아가시면 40평대의 큰 평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물론 크면 클수록 좋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정답은 아니죠. 분명히 이 주택에 대한 평수를 줄이셔야 할 거고요. 보통 추천드리는 평수는 최대 25평, 즉 방이 3개 있는 25평 구조를 최대로 잡고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외쪽으로 요즘은 20평대, 17평대, 그러니까 방 2개, 방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도 정말 잘 뽑고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실 때 25평 이하의 주거 형태를 고민하신다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. 또 뿐만 아니라 고층이 아닌 저층을 조금 추천드립니다. 저층이라 하면 보통 5층 이하의 층수를 말하고요. 물론 고층을 선호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떤 체력, 건강의 문제가 좀 생기고 어떤 응급시에 대처가 굉장히 늦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단으로 좀 이용이 가능한 저층, 5층 이하의 주택 구조를 고민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. 자, 세 번째는 커뮤니티 환경입니다. 노인이 되게 되면 소통이라는 거 분명히 좀 중요해질 거고 이 작은 대화가 긴 노후를 지탱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거지를 고민하실 때 노인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, 여러분들의 노후를 조금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잘 되어 있는가, 또 뿐만 아니라 응급시설과 같은 병원들이 잘 되어 있고 또 이 노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가 잘 되어져 있는지를 좀 고민하시고 그곳으로 주거를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마지막은 재정 계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즉 돈에 관련된 이야기죠. 집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여윳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10억 아파트에 30평대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하지만 이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윳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즉 10억대 30평 아파트에서
20평대 유공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시게 되면 이 4억이라는 차액을 여러분들은 가지게 됩니다. 이 4억을 통해서 생활비를 마련하시던지 여가비로 사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건강에 대한 의료비로 사용을 하시는 방법, 즉 이 4억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일으켜서 좀 금전적인 수익을 계속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분산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시는 밑거름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다운사이징을 하는 가장 큰 목적, 바로 이 재정적, 여러분들의 노후의 행복감을 위해서다라는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집이라는 거,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아온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때로는 그 그릇이 무거워질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. 그럴 때 여러분은 지금의 그 무거운 그릇이 아닌 새로운 그릇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더 작지만 더 가볍고 더 여러분 삶에 맞는 그릇을요. 집을 줄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지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이 집을 줄인다는 것은 두 번째 인생, 은퇴 후의 노후, 즉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길 바랍니다.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